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39페이지 할 차례고요. 오늘 31강입니다. 31강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낼 때요.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치인불명, 그리고 수치거절. 수치거절은 다음 시간에 할 차례고요. 오늘은 수치인불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폐문부재라든가 이사불명에 대해 가지고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을 경우에 지분경매 해결을 위해 가지고 이 첫 단추가 내용 증명 보내기인데, 그 중에서 이러한 그 상황들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이런 그 이사불명과 마찬가지로 수치인불명은 타 공유자에게 보낸 주소에 타 공유자가 등록되지 않다든가 주소 등록이 안 돼 있다든가 이사 사실은 알 수 있고 이사간 주소는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수치인불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게 아니고요. 그 우체부가 그 집의 사정에 대해서, 타 공유자 집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부가 이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 가지고 그 결과를 낼 때 우리가 그 인터넷 등기소가 아니고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낸 내용 증명이 어떻게 발송되고 있는지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때 수치인불명이라고 돼 있을 때는 송달한 주소지에 누군가 살긴 하지만 받을 사람이 그 주소지에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타 공유자 주소에 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낙찰받으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그 타 공유자의 주소지에 타 공유자에게 이런 그 지분 해소 문제를 같이 의논하자는 내용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수치인불명으로 반송돼서 되돌아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황할 필요 없이요. 이 앞에 이사불명과 같이 공유물 분할 청구해소를, 여기 보시는 공유물 분할 청구해소를 진행해 가지고 보정서를 받아서 상대방 타 공유자의 초본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공고에 의해서 보정명령서가 집에 도착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주민센터에 가서 타 공유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사간 주소가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보정명령에 의해서 보정서 제출해 가지고 재판부에서 타 공유자의 새로운 주소지에, 바뀐 주소지로 이러한 그 재판 소장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40페이지에 여기 보시면은 그 피고 1한테 판결 정본을 갖다가 보냈는데 수치인불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중에 송달을 잘 받다가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수치인불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이 재송달하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받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공시송달 그냥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받을 때까지 뭐 다시 또 그 보정명령을 하고 그 앞에 과정들을 다시 하시게 되는데요. 이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가지고 재판 중에 한번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바로 그냥 그 공시송달 명해 가지고 공시송달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를 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번 재송달, 그러면 원활한 재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송달 받은 이력이 있을 때는 다음 송달부터는 송달 받지 않으며 거의 공시송달로 그냥 바로 빠르게 종결하게 되고요. 송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법원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연한 대처를 때문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시송달이라는 게 당사자한테 문서를 송달하기 위해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법원이 송달할 문서를 보관하고 당사자가 나타나면 즉시 교부하겠다는 뜻으로 나의 사건 검색에 공시송달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딱 정해지고요. 송달을 대체하는 이러한 그 제도가 됩니다.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없을 경우에 법원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원고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에 어떠한 송달 불능이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적어서 소명해야 되는데요. 소명은 증명보다는 약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간략하게 이러한 사항들을 송달 불능 사항들을 법원에 소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이런 2주 경과되면 송달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공부 오늘 여기 보시고요. 밴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밴드 보시면요. 이번 돌아오는 20일 날 다음 주죠. 특강이 있습니다. 1일 특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8월 20일 목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이러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체 되기 이어가지고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출판 기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아주 지분경매에서 수익이 날 만한 아주 깊은 이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들 어떤 물건들을 선정해서 수익을 내는지 그런 물건을 선정하는 이러한 프로세스 또 물건 선정하는 방법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심도 있는 1일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과 또 협상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등록비가 5만원 합니다. 교대역 13번 출구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으니까요. 010-3033-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가지고 아주 깊은 노하우를 전수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있는 이런 실전반 이 실전반에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법인, 1인 법인에 대해서 1인 부동산 매매 법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인 부동산 매매 법인이 지금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주택을 할 때는 법인세에 추가 세가 붙어가지고 지금 20%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법인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법인세 10%에서 20%에다가 또 추가 세율 20%까지 올라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1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그러나 저하고 이제 이런 깊은 공부를 실전반에서 하시다 보면요.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걸 공개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 날 이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요. 수요일 강의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지분경매와 소송과 협상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6개월 과정으로 있고요. 교육비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과정도 있고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똑같은 이 교육 장소입니다.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있고요. 이런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출간 기념으로 해서 아주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이런 과학적인 투자법 또 1인 부동산 매매법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추가적인 수익을 내는지 잠깐 1인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정부의 세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 바뀐 내용들 8월 4일 날 법인세 개정이 된 내용들이 어떤 건지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8월 19일 날 정상적으로 이렇게 6개월 오프라인 과정 정상적으로 운영되니까요. 010-3033-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가지고요. 등록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가히 융단폭격급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그동안 그렇지 않았는데요. 지금 법인에 관련해가지고 법인세에다가 추가 세율 20% 이렇게 부과하는 이런 내용들이 6.17 부동산 대책후에 후속 조치로 법인세법 개정안이 8월 4일 8월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떤 건지에 관련돼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하는 이런 과정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프로세스인데요. 법인이 더 불이익을 받거나 우대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법인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조만간 1인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정부의 이런 세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1인 부동산 매매 법인을 이미 만들어 놓은 분들이 있고요. 개인이 지분 경매를 계속하다 보면 이 세금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매매 법인 1인 법인을 만들었다 해도 주택이라든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법인세 추가세율 20%를 더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추가 법인세율 때문에 더 이상 법인을 운영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공부들은요, 일반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통해 가지고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매매법인이 취득세를 할 때는 서울의 이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설립한 법인이 이런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조사를 지금 좀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는 이 과밀억제 권역 밖에 있을 때는 취득세가 그냥 똑같이 되는데 그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는 3배 중과 받게 됩니다. 또 1세대가 3주택 하게 되면요, 또 추가로 취득세도 더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개인하고 같은 내용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종부세, 보유세죠. 이런 종부세에 대해서는 개인하고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법인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법인 주택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과 차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종부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처럼 종부세가 또 과세되도록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부동산 법인에 관련돼서 보유세인 종부세 비과세라는 점,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 점이 굉장히 큰 혜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 관련해 가지고는 이러한 법인세율 10%에서 20% 정도 되는데, 미등기 경우에는 40%까지는 내기도 합니다, 법인세를. 근데 지금 10%를 일단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거고요. 추가 법인세 정책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8월 4일날 통과했는데, 그래서 본회의 열어가지고 제적 187명이 들어와가지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찬성이 185표고 1인이 반대했고 1인이 기권을 해가지고 가결이 됐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법인을 통해서 분산 보유함으로 해서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법인세법을 지금 이렇게 추가 법인세를 만든 건데요. 개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법인하고 과세 형평성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지고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 세율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 추가 세율을 현행 지금 10%인데 추가 세율, 그러니까 법인세 10% 내고도요, 플러스 또 10%를 내는 이런 현행, 그러니까 총 20%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20%를 내야 되니까 앞으로는 30%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지금 지분경매에서의 매매, 법인으로 매매에도 큰 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분경매를 하면서요,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 매매에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이런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는요, 토지에 대해서만 하게 되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10% 또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추가 세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용 토지, 죄송합니다. 사업용 토지를 사업행위를 했을 때, 법인의 사업용 토지로 했을 때, 바로 이러한 사업용 토지가 어떤 건지, 사업용 토지로 만들 때는 우리가 하는 지분 물건에서 사업용 토지로 만드는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8월 19일 날 돌아오는 이러한 실전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데요. 굉장히 이러한 전문적인 세무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렇게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기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또
쉽사리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법인세 추가 세율이 있다는 것조차도 지금 처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법인세 중에 추가 법인세율을 10%에서 지금 20%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인 부동산 법인이 실익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부동산 법인에 대해 가지고 메리트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걸 또 우리가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요, 매도 시 세금을 납부하는데 법인세하고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과세를 하는데, 그게 바로 법인세 10%의 추가 과세가 20%가 돼가지고 30%가 됩니다. 여기서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 과세는 바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면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용 토지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용 토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크게 여기서 지금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볼 때 추가 법인세율 20%가 지금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런 부동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바로 8월 4일부터 20%로 완전히 확정이 됐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 법인세율은 10%에서 20%인데 이거는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에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례를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 1억을 갖다가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는 6에서 42%의 양도차익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만 누진 공제받는 것까지 해가지고요,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도 6에서 42%,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 같은 세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는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10에다가 아까 20% 낸다 그러니까 30%에 달하는 이러한 양도 차익에 관련된 이런 법인세를, 추가 법인세까지 동시에 법인세하고 일반 법인세하고요, 추가 법인세하고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약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 개인 양도세보다 공제받는 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법인이 양도하게 되면 아까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는 2천만 원 정도인데 법인이 양도하게 되니까 20% 추가 법인세까지 해서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낸다고 이렇게 보시니까 법인으로 운영을 해도 이점이 거의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동산 매매 법인을 운영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결국은 사업용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게 아니라요,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는 양도세, 중과세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양도세 결국은 법인도 그렇고요, 점점 강화돼가지고 법인에 대한 메리트가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해가지고 우리에게 큰 메리트가 있는 이러한 1인 법인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 매매 법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점, 세법,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분경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매번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까지 현재는 지난주에 이사불명, 또 수취인 불명까지 오늘 했고요. 다음 주에는 수취 거절을 통해 가지고 41페이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적용할 수 있는 1인 부동산 매매 법인과 또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실전반과 1일 특강에 대해서 문의 있는 분들은요,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의 이 문의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더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 8월 22일 주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